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변론 대결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에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입건하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청와대는 이건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 사상 누각이다. 또 이런 발표를 하고 나 검찰 조사 못 받겠다 얘기하고 두 분은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일요일. 저는 검찰이 일단 용기 있게 대통령을 적시한 것 자체는 매우 훌륭한 일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이 너무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버리게 되면 그 검찰 조사로 인해서 작성된 문건이 그러니까 그 증거를 쓰이게 되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특검이 예상되는데 특검에도 또 증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행위를 부인하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람의 조서는 증거를 못 사용하겠다고 부동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될 상황도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이제 대통령 입장이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으로 가는 게 훨씬 대통령에게 유리하죠. 차라리 욕을 좀 먹더라도 꼭 참고 있다가 그냥 탄핵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계산한 거군요. 본인이 계산해봤을 때는 탄핵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대통령이 그때 이후로 차라리 탄핵을 해라. 차라리 탄핵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최상의 수를 쓰고 있다.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탄핵 앞에 어떤 탄핵이 붙느냐. 차라리 탄핵. 차라리 탄핵하시오. 탄핵이 차라리 낫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은 뭐 하야나 기타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런 주말을 보내고 라디오 재판정 다시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가상 법정 대결을 펼쳐주셨어요. 미리 보는 박 대통령 재판에서 노 변호사님이 검사 역할, 손 변호사님이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맡아서 모의 재판을 우리가 해봤는데, 근데 손 변호사님은 별탈은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사무실로 항의 전화는 안 왔습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이제 혐의가 뭔지 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지난주 재판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익했다.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말하자면 2부를 준비했습니다.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더 힘든 재판일 수 있는데 미리 보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결국 탄핵이 될 거다. 아니다. 탄핵 안 될 거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에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변호사께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저희가 역할을 그냥 임의로 지정합니다. 노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역할 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네. 탄핵 열심히 사유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역할.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너무 잘하셔서. 지난주에 그 기조를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박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그냥 희망사항 말고 법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들으시면서 희망사항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질 거다, 탄핵될 거다 보시면 노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보시면 손변, 탄핵 불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계속 무겁게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재판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기초상식을 좀 먼저 짚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려면 네.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평소에 제가 9분 계신데 예. 그중에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요. 특히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더 가중돼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7명 이상 출석, 그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탄핵, 즉 파면되게 됩니다. 그 부분인데 사실은 6명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6명 되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나오셔서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식을 알게 됐고요. 예. 그런데 또 해결책은 있습니다.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르면은 이제 임기 중에 결혼 생기면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과연 대통령 직무 대행인 국무총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는가? 임명을 할 수 있는가 봐요. 네,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김종대 재판관님의 그런 문제 지적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명의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1월에 1명, 3월에 1명. 그러고 나면 2명이 공석이니까 7명이 되는데 만약 노 변호사님. 네네. 정말로 박 대통령 탄핵이 진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6명은 찬성이에요. 근데 그 네. 한 명이 나는 이 탄핵을 반드시 막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심리 자체가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심리 7명을 못 채우니까 심리도 불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예. 지금 박한철 헌재 소장님의 임기가 2017년 1월 13일이고요. 1월 13일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이거든요. 예. 만약에 헌재 소장이 또 매우 중요한데 헌재 소장이 1월 13일 날 임기가 말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재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7명이. 네. 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임기 만료인데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아예 구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재판관이 9분이 계신데 그중에 8분이 성향이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시거든요. 8분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질문을 드렸어요. 네네. 그분 이제 김종대 헌법재판관 말씀은 이건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다. 애국 비애국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몫이 있고 그렇죠. 여당 몫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몫으로 선출되신 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과연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정말로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이것을 하실 것인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일단 헌법재판관의 진보 보수 정치적 성향을 논하기는 싫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만약에 설령 정치적인 보수색이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보수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특히나 이제 헌법과 법률의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오늘 탄핵 반대세요. 지금 자기 역할에 충실해 주시죠.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영희 헌법재판관님, 탄핵 사유 충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넘친다. 넘칩니까? 네, 넘친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이 헌정 질서를 위반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적시한 혐의 사실만 가지고도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해서 미르나 케이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이나 이런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사적인 기업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탄핵 사유는 이미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서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대통령이 안종범과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동정범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탄핵 사유는 충분하죠. 손 변호사님. 네, 논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일단 공소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공소 제기됐다는 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처벌해달라. 라고 법원으로 보낸 그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정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확정이 됐느냐? 이거는 그냥 피의 사실을 혐의를 적시한 것뿐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탄핵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거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하는 그 이유를 적시해서 국회에서 보내기만 하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탄핵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있죠. 되고 예. 또 그 사람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유죄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탄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혐의가 확정되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한 사유를 적시해서 국회에서 그 헌법재판소로 보내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것 가지고 손 변호사님.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이 그렇고 탄핵 절차, 탄핵 심판에 대한 성격이 그렇긴 한데 헌법재판소 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51조의 심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가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네. 재판부는,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이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비록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소가 소송이 됐으니까. 예. 진행 중이면 그렇다면은 아예 이런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걸 기다려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시간을 가능하겠죠. 끌 수가 있군요. 그거는 법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말하는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 대통령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지. 대통령 이외의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정지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엇갈릴 수 있는 예. 애매한 예.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청취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0519님. 아니 국민의 5%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다면 그 헌재는 도대체 어느 나라 헌재냐 하셨고요. 반면에 2632님은 헌법재판관 한 명이 사퇴를 하는 상황 왠지 가능할 것 같다. 요즘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탄핵 불가능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백유선님 탄핵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재판관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세요. 이건 현실이다. 예,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0799님은 아니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 게이트는 누가 봐도 헌정 유린인데 이걸 판단해내지 못한다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문자. 최지형님 왜 매번 손변만 독박을 씁니까?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 아까 차고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탄핵이 네네.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하는 활동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그 위안부 문제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 대통령이 결정한 행위 자체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과 대통령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증거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예를 살펴봤을 때에도 예. 이런 것들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명백하게 국익을 해야 하는 활동을 한 경우. 지금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항들이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왔던 그런 요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노 전 대통령 탄핵 그때 나왔던.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나왔던 요건들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때하고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그 그 결정이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결정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단계 좀 위로 올라가면은 이 기준이 뭐냐면 일단 그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봐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그 중대한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지금 하나씩 짚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더 큰 규정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중대한 걸 위반한 맞습니다. 경우에만 탄핵당한다라는 규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고요. 선거구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직에 또한 중대성, 중요성 등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탄핵,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 즉 파면시키려면은 예. 사실 엄청나게 더욱 더 큰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린다라고 예. 하려면 예.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모두가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연 지금 검찰 단계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 예. 기소, 공소 사실에 적시된 그런 내용만으로 예. 과연 그렇게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을 끌어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손수호 헌법재판관님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 노 변호사님. 중대하냐? 정말 이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 이런 식이라면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영희 헌법재판관님.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그 민주공화국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거든요. 헌법 원리죠. 그렇죠. 그런 걸 위반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공적 제도가 아닌 무자격자인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수행이 의존이 되었고 예. 국가 과제가 결정이 됐고 집행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총수를 독대해서 모금을 하고 예.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를 들면은 정유라 씨 관련된 얘기겠죠. 동창 학부모 업체에게 납품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예. 또 입시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통령은 지금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을 몰랐다. 나도 속았다. 예, 나도 그렇게 믿고 정말 연설문 문구 좀 표현 같은 걸 몇 개 맡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나의 측근, 나의 부하 공무원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런 일을 했다니 참으로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 관리 못하고 몰랐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 모든 대통령도 이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입니다. 밑에 사람은 관리 못한 것도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돼야죠. 밑에 사람 관리 못한 것도 본인이 무식한 게 잘못은 아니죠. 이 정도로 관리 못했으면 그건 탄핵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게 탄핵할 때는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거든요. 과실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실수여도. 겁니다. 네, 그럼요. 게다가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을 조직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99%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10초만 녹음 파일을 공개해도 그렇습니다. 횃불이 될 거다. 어제 검찰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세 발의 피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보죠. 4729님. 이런 상황이 탄핵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8672님. 근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헌재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솔직한 불안함이 있다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4091님은 좀 다른 의견인데 헌법재판관들을 지금부터 경호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4091님. 혹시라도 한 명을 사퇴시키기 위해 뭔가 좀 안 좋은 테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는 와중 0824님. 근데 손 변호사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막 듣다가 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오늘 좀 출연료를 좀 더 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위험수당, 생명수당 등을 주셔야지. 위험수당까지 드려야 될 정도로 정말 지금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판정에 여러분의 의견도 이렇게 왔군요. 예. 오늘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 법리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탄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현실 가능성을 좀 냉정하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4대 16, 84%대 16%로 탄핵 될 거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네. 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겠죠, 앞으로.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예. 그 중에 또 하나가 남은 임기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 절차를 열심히 진행해서 했더니 임기가 만료되거나 예. 아니면 임기 만료와 큰 차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탄핵으로 인한 그런 혼란을 과연 감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점도 정치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예. 헌법재판관들도 그 점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 변호사님, 민심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재판관들한테. 저는 요즘은 민심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내란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정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정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야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비겁하지 않게 정말 소신 있고 당당하고 정말로 제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애국심으로 재판관들이 그렇습니다.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쉽게 좀 웃어가면서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